안녕하세요.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못난이 철강 사형제라는 주제로 재미있는 종목 3종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맘때쯤에 1년쯤 됐네요. 못난이 철강 사형제 어떻게 되나, 황금 ST, 현대 BNG 스틸, 포스코 스틸리온, 그리고 세아제강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4종목이 공교롭게도 최근 날아가고 있습니다. 1년 기다리신 분들은 엄청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는데 지금 왜 이 종목들이 날아가고 있는 건지,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못난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펀드 매니저들도 거들떠보지 않고 굉장히 외면했던 종목들입니다. 뭐 싼데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 여의도 매니저들은 굉장히 발이 빠른 대신에 진득하게 어떤 종목을 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슈퍼개미들하고 여의도 플레이어들하고는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황금 ST, 현대 BNG 스틸, 포스코 스틸리온, 세아제강, 작년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2021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포가 3배, 4배에 불과하다. 이제 가용 실탄이 뭐냐면, 이제 저는 현금을 가지고 보통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유동자산 있잖아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이제 자산이 분류가 되어 있는데, 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거든요. 그 유동자산 안에서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타 금융자산 또는 뭐 기타 유동자산, 이걸 합쳤더니 포스코 스틸리온이 작년에 1100억이나 됐고요. 현대 BNG 스틸은 1020억이나 됐고, 세아제강은 2020억이나 됐습니다. 황금 ST도 600억이었는데 작년 시총이요, 포스코 스틸리온은 2000억밖에 안 했어요. 현대 BNG 스틸은 1900억이었고요. 제가 글을 쓸 시점에. 그리고 세아제강도 4400억밖에 하지 않았고, 황금 ST는 무려 1100억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이런 현금을 빵빵하게 가지고 있어서 실적도 작게 나오느냐? 절대 아닙니다. 영업이익이요, 황금 ST만 해도 400억이 나왔고요. 현대 BNG 스틸은 800억 영업이익이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은 영업이익이 21년 기준으로 1433억이니까 시총이 영업이익의 2배도 안 됐던 거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다. 이제 PBR도 낮았다. 주가 순자산 비율을 가는데 프라이스 북 밸류 레이쇼라는 건데요. 이것도 낮아가지고 보통은 다 낮죠. 철강주 같은 경우는 뭐 0.5배, 0.3배 수두룩했고요. 이런 게 고착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도 뭐 그래서 뭐 어쩌란 말이냐, 투자 매력도를 느끼지 못했던 거죠. 이러던 주식들이 이제는 100조입니다. 100조. 정말 홀홀 날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뭐 포스코 스틸리온 보시면 17일날 상한가 같고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18일에도 거의 20% 이상 오르고 있거든요. 뭐 잠잠하다가 일봉이 갑자기 평 솟았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7만원을 돌파했는데, 장기적으로 월봉을 보면요, 21년 6월 달에 88,000원 갔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하고 있거든요. 저점이 3만원 뭐 약간 밑이었으니까 지금 2배 이상 오른 겁니다. 단기간에.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격언을 알려주고 있고요. 아마 요 8만원은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워낙 상승 각도가 가팔라서 월봉에. 그 다음에 현대 BNG 스틸은 포스코 스틸리온보다 더 빨리 4월 5일부터 급등했습니다. 일봉을 보면요, 갑자기 솟았거든요. 현대 BNG 스틸은요, 월봉을 보면 항상 이렇습니다. 요 고점이 얼마냐, 27,000원 선이고요. 요 저점이 9,000원 선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됐다가 이제 오르고 있는 거라서 이게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 5번째 시도에 27,000원을 뚫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되거든요. 요 사이클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번에 급등이 구조적인 변화로, 회사가 단순 철강 회사가 아니고 구조적인 질적 변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이 주가가 27,000원 선을 뚫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황금 ST는요, 제가 한 6,000원대부터 계속, 6,000원 후반대부터 계속 투자자분들한테 권유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가다가 지금 솟고 있죠. 이렇게 8,000원대에서 이제 등락이 심하다가 최근 들어서 힘겨루기 하면서 오늘 보니까 아까 뭐 만원대를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황금 ST도 저평가 현상이 이제 탈피돼서 날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세아제강은 워낙 싸긴 한데 그룹사하고도 엮여 있어서 그건 별도로 분석을 하고요. 오늘 이 못난이 삼형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조가 되었다, 이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재무제표를 보자는 거죠. 과연 작년에 제가 글을 쓸 때처럼 좋은지, 여전히 좋습니다.
다만 포스코 스틸리온하고요, 현대 비엔지스틸의 작년 영업이익이 각각 382억, 335억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펄을 따지면 꽤 높게 나옵니다. 지금 주가로 해가지고 한번 따져봤더니 포스코 스틸리온이 뭐 16배, 17배 이렇게 나오고요. 현대 비엔지스틸은 뭐 11배 이렇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작게 나왔나 생각하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작년에 신남로 때문에 여기에 이제 동남권에 공장을 가지고 있던 포스코 스틸리온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 비엔지스틸 침수 현상이 발생해서 3분기, 4분기 영업은 망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분기 영업이익 갔기 때문에 전체 한 해 영업이익이 이렇게 확 줄어들어서 푸어가 좀 나쁘게 나온 거지, 올 연말 가면 순이익이 재작년보다 더 낮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예년의 영업이익 수준을 찾을 거기 때문에 푸어는 따로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한금 ST가요 푸어가 4.15예요. 제가 계산해 본 건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465억이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배지분이익을 따로 구해봤습니다. 지배지분이익이라고. 보통 네이버에서도 지배지분이익으로 계산을 해주는 걸로 아는데 보통 자회사가 있잖아요. 자회사 지분이 만약에 50%로 한다면 자회사 영업이익의 절반만 땡겨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펄을 구해보는 방법입니다. 자회사 순이익이 100억이라 한다 해도 절반만 가져와서 50억 당기 순이익 가지고 펄을 구하는 건데, 좀 양심적인 펄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구해도 4.15밖에 되지 않는다. 어마어마하게 싸다. 여전히 한금 ST 지금 이렇게 나오고요. 새 회사다 가용 실탄이 짱짱합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은 여전히 775억을 가지고 있고요. 현대 비엔지스틸도 957억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현대 비엔지스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자석회사에 투자를 왕창 했어요. 자석회사. 자석이 왜 필요하냐, 최강회사가. 이 자석이요 2차 전지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입니다. 그러면 현대 비엔지스틸이 뭘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단순하게 최강 회사에서 이제는 2차 전지 모빌리티로 진출하겠다. 왜? 모 그룹이 현대차 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 때문에 부각돼서 최근 주가가 오른 건데, 작년에 450억을 성림 첨단산업이라는 곳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용실탄이 여전히 950억이라는 거는 회사 재무 상태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더 괜찮다. 이렇게 되고요. 한금 ST가 더 놀라운데 가용실탄이 951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당장 청산을 해도 현금이 951억 있다는 회사입니다. 시총이 1600억인 회사가 뭐 이렇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 현금으로 뭘 하려고 하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세 번째가 백조는 백조인데 스토리 좀 들어보자. 백조 스토리 제가 설명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은요, 포스코 홀딩스가 모회사잖아요. 지금 소문이 어떻게 돌고 있냐면 하나가 무상경제설이 있고요. 근데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두 번째는 2차 전지 판재업으로 진출한다. 제2의 TCC 스틸을 노린다. 요거는 제가 요청해도 확인을 해주지 않겠죠. 지금 가뜩이나 주가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조율공시 들어오고 이럴 텐데 소문화이트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날아가고 있는 거고요. 칼라 강판을 만드는 회사이거든요. 원래 포스코 스틸리온이. 그래서 강판에 도금을 하는 이런 거는 누구보다도 뛰어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포스코 스틸리온이 뭔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돌고 있어요. 다른 형태로 진출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스틸리온보다 저 재미있는 스토리가 뭐냐면 현대 비엔지스틸입니다. 이 회사가 작년에 450억을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요, 직접 시비를 산 게 아니고요, 어떤 특수 목적 회사,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거죠, 사모펀드, 요거 집합기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요걸 통해서 450억을 투자를 했거든요. 이게 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450억을 투자받은 회사가 성림 첨단산업입니다. 첨단산업. 이름이 참 이게 예스러운데요. 이 성림 첨단산업이 지금 태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1년에 포스코에서도 이 회사에 120억인가 투자를 해줬고요. 그 다음 작년에 LG 이노텍에서 공동으로 히토류를 적게 쓰면서도 자력이 높은 그런 특수자석, 연구자석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다. 보도자료까지 발표했거든요. 굉장히 지금은 첨단 기술이 핵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자석이 어디 들어가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하드디스크에도 들어가고요. 우리가 쓰는 스피커에도 들어가지만 2차 전지에는 모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터에는 연구 자석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이 연구 자석을 무기화하면서 미국에서 IRA 법에 타겟이 중국이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거를 배제시키고 대신 한국에서 들어와라 이거잖아요. 근데 중국에서 그렇게 되니까 지금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히토류를 무기로 하겠다 해서 가장 그 중에 핵심 중에 핵심인 자석에 관련된 히토류를 수출을 배제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기술도 가지고 있고 한데 일본 시장 점유율이 중국에 얼마 안 됩니다. 중국이 90%라고 한다면 일본은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진심으로 나오면 비상이 걸리는데 성림 첨단 산업이 개발하는 자석이 히토류를 적게 쓰면서도 자력이 높다고 합니다. 60% 절감하는 기술을 LG 이노텍이 공동으로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금 LG 이노텍이 뜨는 게 아니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사람이 번다는 이야기처럼 현대 비엔지 스틸의 주가가 단시일에 2배가 올랐어요. 언제부터요? 4월 5일부터요. 4월 5일에 요미우리 신문이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뭐 주가가 완전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서 정말 놀라게 했습니다. 현대 비엔지 스틸이 작년에 투자할 때 계속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더 이상 철강 업체가 아니다. 하변, 냉연 강판 이런 거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더 이상 이자는 모빌리티 소재업체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기자들이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서서히 현실화되고 있는 느낌이라 이게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현대 비엔지 스틸의 최대 주주는 현대제철이거든요. 현대차 그룹이니까 현대차 그룹이 가는 방향으로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담은 대표이사가 정일선 씨예요. 그 다음에 정문선 씨는 부대표고요. 부사장이고 정일선 씨가 대표이사 사장인데 두 사람이 정몽우 전 현대알루미늄 회장 아들들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몽구 씨가 조카들 챙겨주기 위해서 죽은 동생이 얼마나 불쌍하겠습니까? 챙겨주기 위해서 현대 비엔지 스틸의 대표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 두 분 합쳐가지고 지분율이 한 4.2% 되나요?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지배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회사의 방향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요소들을 제외하면 현대 비엔지 스틸의 방향은 이분들하고 현대제철하고 합의의 끝에 이렇게 변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천수답 철강 회사에서 이제는 정말 미래 먹거리를 고민하는 회사로 변했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성림 첨단 산업이 상장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상장을 하겠죠. 상장 차익도 기대가 되고요. 아까 펀드 700억 출자를 했다고 했는데 450억을 제외하고 차세대 먹거리를 위해서 지금 펀드 안에 남겨둔 것 같아요. 이곳에 저곳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 보니까 사업부 인수를 통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겠다. 이런 의지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주가도 앞으로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 ST인데 황금 ST 뭐 재무제표 좋은 건 다 아시는데 이 회사는 스테인리스 판재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스테인리스에서 뭘 도금을 했냐면 티타늄을 도금해서 건축 외장재로 쓰겠다는 거죠. 철보다도 칼라 강판이 한 10에서 15% 비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칼라 강판 하셨다가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이 제법 되거든요. 비싸니까 안 팔리는 거죠. 근데 티타늄 강판이 칼라 강판보다 조금 더 비싸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표면을 입힌 건데요. 온전하게 티타늄을 쓰면 감당이 안 되고, 뭐 이온 스퍼터링처럼 이렇게 얇게 입힌 건데, 이게 칼라 강판보다 비싼데 잘 팔린다고 해요. 이게 보니까 전체 매출액에, 그러니까 연결 제외 전체 매출액이 20%에서 30%를 차지하고 영업이익률도 짱짱하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왜 잘 팔리냐 하면 티타늄이 저희가 흔히 알기로는 이 안에 임플란트 나사라든가 우리 몸 안에 보철물로 쓰이잖아요. 뼈에 아주 잘 달라붙어서 거부감 없이 인체에 쓰이는데 티타늄 자체가 친수성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 물방울이 달라붙기 쉽고 그 달라붙은 물방울이 더러움을 싹 씻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제가 없이도 건물 외장재로 쓰더라도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샤이닝한 상태, 이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특징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급 외장재로 아마 국민 소득이 3만 달러 넘어가면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 같은데 고급 외장재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골프장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티타늄 외장재 쓰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한금 ST가 만든 브랜드를 보면 그 티타맥스인데 그 브랜드 홈페이지나 뭐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니까 굉장한 회사들이 다 티타늄 외장재를 쓰고 있더라고요. 제일 멋있었던 게 압구정동에 미라클 성형외과라고 있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체를 그냥 황금으로 둘러쌌는데 그게 이제 황금색 티타늄.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잘 해서 비가 오더라도 바로 씻겨 내려가는 드로움이 오히려 빗물을 이용해서 외장의 어떤 그런 걸 유지하는 그런 컨셉인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86억의 영업이익을 올렸거든요. 작다고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한 20% 30% 성장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형성하고 그 시장이 초기 시장일 때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건창호나 KCC에서 시스템 창호 개발할 때 상당히 주가가 좋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번째로 일일 종목은 과연 어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상승 여력. 저는 새 회사 중에서는 한금 ST가 제일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시총이 2천억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계속 뽑아내고 있고 자회사도 지금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UST라는 자회사가 2차 전지 분리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장회사거든요. 그 회사도 이익이 조금씩 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비상장 자회사 중에 인터컨스텍이라고 교량 설계하고 교량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도 짭짤하게 영업이익이 나는 걸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금 ST가 제일 나아 보이긴 하지만 포스코 스틸리온의 움직임 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주가 상승률입니다. 이틀 만에 거의 뭐 50% 이상 올라 버렸으니까요. 아마 포스코 스틸리온도 조만간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위해서 뭔가 먹거리를 발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이 될 수도 있고요. 곧 발표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현대 BNG 스틸도 지금 2차 전지 자석에 진출한 걸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를 아예 바꿔보자고. 회사는 이제 상승 초기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올랐는데도 왜 상승 초기 국면이냐? 회사가 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변신하는 영역이 전혀 하던 거와는 다른 영역이잖아요. 그만큼 준비를 철저하게 했고 차근차근 하고 있기 때문에 변신의 초창기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상승 국면이 초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재무제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과감하게 매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마다 뭐 현대 BNG 스틸, 포스코 스틸리온, 한금 ST, 못난이 삼형제 주식을 사서 모으면 좋은 수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